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캐롤톤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진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면증에 대해서 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좋은 또 유익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괴롭죠.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면증은 삶과 죽음의 중간이다. 얼마나 그만큼 괴로웠으면. 힘들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불면증이 과연 어떤 건가? 그 며칠 잠이 좀 안 온다. 그것도 불면증인지 아니면 좀 그 어떤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불면증인지 불면증이 어떤 건지 먼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예. 저기 불면증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가 힘든 거를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잠은 잘 들어도 여러 번 자주 깨고 또 새벽에 깨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여러 번 가신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이 깬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잠이 깨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 불면증을 치료하면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드시면 그리고 그냥 쭉 자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깨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시는 거지. 다시 말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을 깨지가 않아요. 우리 방광은 밤에 쭉 자고 안 깨도 될 만큼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새벽에 깨서 화장실 자주 간다. 그것도 불면증의 한 그쵸. 증상이라고 볼 수 예.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원치 않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3시다. 뭐 그것도 불면증입니다. 예. 그렇군요. 단지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게만 불면증이 아니라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 그런 것도 그렇죠. 불면증의 증상. 그리고 이제 잠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전혀 깨운치가 않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불면증의 하나입니다. 예, 숙면하지 못하는 것도 그쵸. 불면증에 예. 속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불면증 얼마나 이 빈도가 높나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2-3 배가 더 많이 생기고요. 아.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많이 오시면 남자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 왜 잠을 못 자냐. 근데 이제 잠 못 자는 사람한테 왜 잠을 못 자냐 그러면 정말 황당합니다. 예, 뭐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불면증으로 자고 고생하겠죠. 싶은데 잠을 자는 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숨을 쉴 때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화를 시키려고 막 노력한다고 소화가 되는 거 아니듯이 이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되는 건데 그 자동으로 되는 게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안 예. 되는 거예요. 뭔가 고장이 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생을 살다 보면 30% 인구의 35%까지는 한 번 정도 불면증을 경험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뭐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잠을 못 잘 수가 있고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을 못 잘 수가 있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잠이 안 오는 그런 빈도는 누구나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만성 불면증이죠. 만성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이상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성 불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10명 중에 1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65세가 지나면 거의 10명 중에 2명까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잠이 줄어드는 거지 네.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예. 불면증 뭐 이것도 하나의 병명이니까요. 그렇다면 윤진희 원장님, 우리 그 수면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면의 주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잠자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잘 때도 뇌에서 엄청난 그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면 각성 주기가 있어요. 아, 수면 각성 주기.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잠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깊은 수면 주기가 생겨요. 네. 그게 한 6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얕은 잠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렘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렘 수면이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아. 내 몸은 안 움직이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한 60분, 70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렘 수면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반복을 한 5번 정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깊은 잠은요, 육체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낮에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피곤하고 뭐 아프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깊은 잠을 자면 이렇게 에너지가 재충되고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잠을 충분히 자시는 분은 잠에서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요. 네. 근데 이 깊은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분은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렘 수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기억과 생각을 정리를 해줘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아이 모르겠다 잠자고 보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정리가 쫙 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렘 수면이 우리가 자는 동안 자기가 막 브레인에서 온갖 활동을 다 해갖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습 작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게 밤에 이제 렘 수면을 통해서 기억에 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 잠을 많이 안 자고 공부를 해서 이 렘 수면이 부족하면 결국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학습에 효과가 없는 이 거죠. 밤새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는 거네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은 해도 오랫동안 저장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만 딱 해서 그날만 딱 시험을 보고 다 잊어버린 거죠. 아, 이 렘 수면 그 기간에 이런 기억하고 정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정리를 해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잠은 꼭 자야 하나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잠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체온을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기능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손발이 늘 찬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체온이 잘 안 돼요. 야, 이렇게 더운 데 가면 우리 체온을 이렇게 낮춰줘 갖고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이렇게 돼야 되고 추운 데 가면 우리가 막 떨잖아요. 그러면서 체온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오토마틱하게 우리가 숨 쉬는 거, 소화하는 거, 뭐 이런 모든 생각, 심장 뛰는 거, 네. 이런 모든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거를 잠을 자야지만이 조절이 되고 그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 몸의 건강, 정신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 저 거네요. 기억력 그런 게 모든 게 다 잠을 자야지만이 우리 인간은 그런 역할을 다 수행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할머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 그러니까 질이 높은 잠을 자는 것이 그쵸.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이 불면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수면 각성 주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그쵸. 불면증이 되겠네요. 이제 불면증의 환자들의 대부분이요. 이렇게 이제 수면 스터디를 하면요. 깊은 잠 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다음에 렘 수면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얕은 잠은 깊은 잠에서 렘 수면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아. 근데 그 얕은 잠만 자꾸 많으니까 그냥 잠자는 게 이렇게 푹 잔 느낌이 안 들어요. 예. 뭐 10시간을 자도 한두 시간밖에 안 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불면증 환자들 저희한테 와갖고 저 한잠도 못 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저 2주 동안 잠 하나도 못 잤습니다. 정말 1분도 못 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잠은 들었는데 얕은 잠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한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불면증 있는 환자들도 이렇게 수면 스터디를 해보면 한 2시간, 두서너 시간은 자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시간이 깊은 잠이나 렘 수면이 아닌 그냥 얕은 잠을 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스트레스도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또 다른 어떤 합병증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심혈관 질환도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심장의 박동이 너무 많이 뜨거나 이런 모든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오기 때문에 생명이 줄어들고 심장마비도 많이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예. 적정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이게 이제 그걸 또 많이 물어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8시간을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5시간을 자고도 충분히 활동을 잘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5시간 주무시면 되고 네.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야지 내 몸이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10시간이 자기한테 맞는 잠이고요. 그냥 이제 자기 스스로 느끼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면증,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나도 그러면 불면증인가 보네. 새벽에 자주 깨는데 혹은 뭐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은데 이것도 불면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불면증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그 원인에 들어가기 전에요. 예. 제가 이제 그 마이클 잭슨, 그쵸, 연예인들 프로포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뭐 우유 주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런 분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마취약이라도 맞아갖고 잠을 자야 될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거는 정상인데 잠을 얼마나 못 자서 모든 수면제 약도 안 들어서 마취를 해갖고 근데 이제 이 프로포폴은 아주 짧은 시간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네. 마취하는 거죠. 잠자는 게 아니라. 근데 10분을 마취를 했는데 깨고 나면 자기는 한 8시간을 아주 잘 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만은 이제 한번 짚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불면증의 원인 중에서 병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에요. 예.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은 80%에서 90%까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을 아주 간단하게 여기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잠만 자면 우울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조금 바뀐 거예요. 잠을 잘 자시던 분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면 우울증 병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은 우울증을 치료하면 잠을 아주 잘 잡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잠만 자려고 노력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그쵸. 거죠. 그게 이제 원인이 우울증이고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이 불면증인 거예요. 네. 잠을 못 자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지 불안증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잠을 자면서 막 다리를 흔들어요.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막 손발을 흔들거나 막 다리를 막 흔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잠이 잘 못 자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 불안증만 잡아주면 잠을 잘 주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도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이제 코를 건다고 다 수면 무호흡증은 아닌데 잠으시다 보면 이렇게 그러다가 한동안 숨을 전혀 안 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푹 하고 이렇게 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몸에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자꾸 깨워요. 수면 무호흡 상태가 그쵸.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하루에 이렇게 잠을 자면 뭐 20번 정도 깨요. 그거는 몸에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예. 근데 이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이렇게 자주 안 깨면 죽는 거죠. 숨을 못 그렇겠죠. 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잠자다가 뭐 급사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많고 그렇게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심장이나 뭐 이런 게 얼마나 몸에서 많이 일을 해줘야 되겠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심장마비 뭐 아니면 중풍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심하게 코 고시는 경우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치료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잠 못 잡니다. 예. 기능이 항진돼 갖고 모터가 막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이제 당뇨가 아주 심하시거나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거나 뭐 이런 분들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네. 잠을 자면 죽게 이렇게 우리 생각에 내 몸의 생각이 이제 이 사람은 잠을 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재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이런 분들을 이제 잠만 자려고 잠을 포커스를 한다 보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면증도 어떻게 보면 원인이 있은 불면증은 나를 살리려고 우리 통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몸 좀 봐달라고. 네. 이렇게 몸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불면증도 어떠한 병이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로서의 그쵸. 왜 증상일 수도 이제 있다. 손가락이 이렇게 불에 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불에 안 집어넣어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병 중에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질병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빨리 죽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호를 못 받으니까 내가 유리를 밟았어도 밟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치료도 못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늦게 되는 거죠. 네. 한참 지나봤더니만 내 발가락에 이렇게 찢어져 있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은 상태가 될 그렇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서 주는 신호예요. 날 좀 봐달라. 날 좀 봐달라. 이렇게 빨간 불을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건데 네. 그거를 무시하시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예. 있죠. 네.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그쵸.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오래 이제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몸은 계속해서 또 나빠지겠죠, 그쵸. 상태가. 자, 그렇다면요, 윤진희 원장님, 좋은 숙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숙면의 조건도 알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질병이 없이 나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잠잔다는 거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봐야 돼요. 내가 깨어 있는 시간이 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잘 자고 싶으면 낮에 활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햇빛을 많이 보셔야 돼요. 예. 우리 몸에서 뇌는 아침에 이제 햇빛이 뜨잖아요. 네. 그러면 햇빛이 떴으니까 이제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요. 예. 네?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잘 때 이제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분비가 돼갖고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멜라토닌은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컴퓨터 늦게까지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 뇌는 그거를 빛으로 하나를 인식을 해갖고 밤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햇빛이 노출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빌딩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이 될 시간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는 햇빛을 봐야 되는데 뭐 잠깐 차 안에 갈 때 그 정도밖에 안 보니까 이 우리 몸에서 그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햇빛을 못 보니까 낮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활동을 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갖고 그냥 뭐 비디오 보고 이러시다면서 밤에 잠을 잘 자기를 원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잠을 자려고 막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한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 같은 시간에 매일 일어나는 거. 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우리 몸에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가 돼요. 예. 근데 자기 전에 약간 우리 방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불을 다 끄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깊은 숙면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잠이라는 게 글쎄요 여자랑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게 이제 도망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왜 잠을 이렇게 꼭 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더 예. 또렷해지는 정신.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을 좋아하면 막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잖아요. 그럼 여자분들 한 걸음씩 물러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겠다고 노력을 하시면 더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내가 잠을 자야지 하고 막 누워서 그냥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불안해요. 이제 그 침대만 누우면 내가 또 잠이 잘 수 있을까? 막 불안해지고 이제 막 피곤하다가도 침대에 누우면 그때부터 잠이 싹 다 달아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트라우마죠. 네. 그러니까 잠이 예. 안 올 것 같으면 잠을 오늘 안 자고 내가 배겨봐야 되겠다. 이러면 또 잠이 잘 올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수면제.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수면제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수면제는 템포러리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잘 처방을 하고 의사 지도하에서 있으면 이렇게 잠을 못 자서 만성으로 만드는 것보다 수면제를 먹고 잘 자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수면제 먹는 거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캐롤톤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불면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유익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롤톤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